안녕하세요, 쪼미입니다. 오늘은 제가 댓글을 보니까 기미 관련해서 기미에 좋은 제품 추천해주세요, 검버섯에 좋은 제품 추천해주세요, 저는 주근깨가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런 질문이 많이 보여가지고 기미, 검버섯, 주근깨 비교 콘텐츠를 가져왔습니다.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저희 피부 같은 경우에는 자외선의 영향을 받기도 하고 외부 요인, 바람이라든지 습도의 영향을 받기도 하고 스트레스나 호르몬의 영향을 받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다양한 원인을 받는 게 피부로 나타나요. 그래서 기미랑 검버섯은 도대체 언제 생기는 거고 왜 생기고 어떻게 없애고 어떤 성분이 더 좋은지 이런 것들을 조금 하나씩 차근차근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많은 분들이 기미랑 검버섯, 주근깨를 되게 많이 헷갈려 하세요. 일단 내 피부에 있는 거를 딱 봤을 때 이게 무엇일까? 먼저 감별하는 방법 먼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그러면 기미입니다. 저희 스태프분들이 이걸 준비해 주셔서 너무 귀엽죠? 여기 저도 있어요. 아무튼 그래서 기미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미 같은 경우에는 우선은 나이대가 보통 20대에서 40대인 분들에게 나타나는 게 조금 특징이에요. 막 엄청 어린 친구들이 기미가 있거나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 다음에 호르몬이랑 자외선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게 기미예요. 그래서 스트레스성일 수도 있고 호르몬성일 수도 있고 자외선 받아서 생길 수도 있고 조금 복합적인 이유로 생기는 게 기미인데 기미는 가장 큰 특징이 있습니다. 약간 경계가 애매해요. 점 같지도 않고 뭔가 애매하게 이렇게 흐릿하게 수채화처럼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그걸 기미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학적으로 설명을 하자고 하면은 멜라닌 색소가 조금 과민 반응을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 자외선을 받았을 뿐인데 우와 하면서 이제 멜라닌 색소를 만들어서 퍼지는 것처럼 수채화처럼 되는 그런 색소를 만들어내는 게 기미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검버섯입니다. 검버섯 같은 경우에는 정말 슬프게도 노화에 의한 거고요. 각질세포가 노화가 되면서 각질세포가 약간 미쳐 날뛴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증식을 해서 멜라닌 세포가 안에 갇혀버린 거예요. 너무 증식을 많이 하니까 멜라닌 색소가 그 증식하는 애들 안에서 딱 갇혀가지고 까맣게 보이는 게 검버섯이라고 할 수 있고, 검버섯 같은 경우에는 겉으로 이렇게 튀어나오는 경우도 꽤 많아요. 왜냐? 아까 말했듯이 증식해가지고. 경계가 굉장히 또렷해요. 이거는 큰 점인가? 작은 점인가? 이렇게 느껴지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보통 검버섯 같은 경우에 젊은 친구들한테는 잘 나타나지 않고 나이가 좀 있는 분들한테 나타나는 게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주근깨인데요. 주근깨는 어린 분들부터 나타나는 게 특징이에요. 왜냐하면 보통 유전이에요. 유전적으로 멜라닌 반응이 과민한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그러니까 갑자기 예민해진 게 아니고 원래부터 예민한 애들이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나타나는 게 특징이고, 경계가 굉장히 또렷하고 이렇게 나비 모양으로 대칭적으로 생기는 게 굉장히 큰 특징입니다. 주근깨는 또 특이한 게 이제 원래부터 과민한 애들이잖아요. 그러면은 겨울에 자외선을 안 받으면 좀 덜 과민해져요. 그래서 겨울이 되면은 주근깨가 옅어지고 여름이 되면은 주근깨가 진해지는 약간 계절성 특성을 보이는 게 주근깨의 특징입니다.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한번 다 같이 거울을 보시면서 내 잡티를 한번 보도록 해볼게요. 그래서 1번을 한번 볼게요. 잡티의 경계가 명확하다. 그러면은 기미는 절대 아니겠죠. 흐릿하고 약간 수채화된 것처럼 같은 게 기미고, 그 다음에 2번입니다. 광대 위주로 대칭적이다. 광대 위주로 대칭적인 건 아까 가장 특징적인 거는 주근깨라고 했죠. 자외선의 영향을 받는 거는 이렇게 쬐었을 때 이렇게 나비 모양이 많이 받기 때문에 기미랑 주근깨는 둘 다 광대 위주로 대칭적으로 나타날 수는 있습니다. 3번입니다. 계절에 따라 진해진다. 계절에 따라 진해지는 것도 가장 큰 특징은 주근깨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고, 기미도 특성에 따라서 계절에 따라서 좀 여름에 진해지고 할 수는 있으나 아무래도 가장 특징적인 거는 주근깨겠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사이드 토크인데 가장 중요한 거, 피부과에 가서 없앨 수 있냐 아니에요? 난 그게 제일 궁금할 것 같은데. 기미 지우기 어렵습니다. 여러 번 가야 돼요. 진짜 한 10번, 20번 가면 조금 없어져요. 이 말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이거는 한 번으로 안 됩니다.
라고 피부과에서 들으신 적이 있다면 그건 김입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검버섯 바로 없애줍니다. 그냥 그날에 바로 없애줘요. 그러면 검버섯일 가능성이 크고요. 주근깨면은 가서 없애주는데 이거는 재발할 가능성이 커요. 아마 또 생길 거예요. 라고 들었으면은 주근깨일 가능성이 큽니다. 주근깨 같은 경우에는 쉽게 없앨 수 있어요, 레이저로. 근데 재발이 너무 잦아요. 왜냐? 아까 말했듯이 유전적인 거예요. 유전적으로 예민한 아이들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없애면 뭐해? 또 생기는데. 그래서 주근깨이신 분들은 레이저로 받아서 없앤 다음에 꾸준히 자외선 차단제 발라주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고요. 물론 당연히 기미도 똑같겠지만 기미는 일단 없애는 것 자체가 좀 어렵기 때문에 미리 예방을 좀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화장품을 고를 때 그러면 기미에 좋은 화장품은 뭔가요? 뭐 검버섯에 좋은 화장품은 뭔가요?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화장품은 예방과 유지의 목적이기 때문에 이걸 바르면 기미가 없어져 그런 거는 없습니다. 더 이상 안 생기게끔 도와주고 주근깨도 더 진해지지 않게끔 검버섯도 최대한 안 생기게끔 이렇게 도와주는 제품들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 성분 위주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우선은 기미랑 주근깨입니다. 기미랑 주근깨는 예민한 세포가 생긴 거기 때문에 기전이 비슷해요. 기미랑 주근깨의 좋은 성분도 비교적 비슷한 편입니다. 첫 번째 성분, 나이아신아마이드입니다. 나이아신아마이드는 너무너무 좋은 성분이에요. 그래서 안정성도 굉장히 인정을 많이 받았고 연구도 굉장히 잘 되어 있고 미백 효과도 굉장히 뛰어난 성분이라서 나이아신아마이드는 우선 가장 먼저 추천을 드릴게요. 이미 만들어진 색소가 피부 표면으로 이동하는 거를 좀 막아주는 성분이에요. 농도를 사람들이 많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많이 쓰는 게 좋은가? 조금 쓰는 게 좋은가? 어떻게 쓰는 게 좋은가? 이런 걸 많이 고민들을 많이 하세요. 제가 가장 추천하는 농도는 2~3%예요. 2~3%. 왜냐면 2~3%를 썼을 때 자극이 가장 적어요. 너무 자극적인 화장품을 오래 쓰다 보면은 피부가 민감해지거든요. 그래서 오래오래 쓰려면은 2~3% 정도로 쭉 쓰는 게 저는 가장 추천을 드리고 고농도 제품들이 있어요. 한 4~5%, 5% 이상 이렇게 나와 있는 제품들이 있는데 그런 제품들은 단기간만 쓰라고 꼭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성분은 비타민C 유도체 추천드려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성분에서 뒤에 아스콜빅 애시드, 하면서 아스크가 들어있어요. 아스크. 이렇게 들어있으면 보통 비타민 C 유도체거든요. 얘도 정말 좋고 괜찮은 성분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트라넥산. 트라넥산 같은 경우에는 멜라닌을 만드는 신호 자체를 조금 차단해주는 성분이라서 괜찮고 그 다음에 알부틴 성분도 좋아요. 그래서 그렇게 4가지 성분을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검버섯은 아예 기전이 다르다고 했잖아요. 이 각질 세포를 조금 덜어주는 성분들, 피부를 조금 재생해주고 피부 세포의 주기를 조금 빠르게 도와주는 그런 성분들이 좋겠죠. 뭐냐면 레티놀입니다. 레티놀이 괜찮은 성분이에요. 노화를 막아주고 피부 재생 주기를 빨리 해주는 제품인 것 맞으나 부작용도 그만큼 확실히 있는 성분이기 때문에 좀 조심하게 사용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레티놀 같은 경우에는 밤에만 사용하셔야 돼요.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를 깨끗하게 한 다음에 선크림을 또 발라야 돼요. 자극이 심해지고 이런다고 하면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멈추라고 하는데 참을만 하면 한 달 정도의 적응 기간을 가지고 적응을 시키고 그게 아니라고 하면 저라면 그냥 안 쓰시는 게 민감성 피부로 변할 수 있으니까 처음에 시작하시는 분들은 한 0.1? 0.2? 이렇게 시작하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왜냐면 적응을 시켜야 되니까 괜찮은 거 같아. 나 아무것도 못 느끼겠는데? 이러면은 이제 한 0.3에서 0.5 0.3에서 0.5는 올라가야지 효과가 있어요. 조금씩 적응을 해서 올라가라고 말씀을 드리죠. 두 번째 성분은 악취 제거를 해줄 수 있는 성분들. 아하, 파하, 글라이콜릭 애시드, 렉틱 애시드 뭐 등등 애시드류 그런 애들이 이제 각질을 좀 없애주거든요.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러면 검버섯, 기미, 주근깨 이 3가지를 비교하는 그런 콘텐츠를 한번 찍어보았는데요. 좀 명확하게 약간 구분이 이제 가실까요? 아까 말한 그 3가지에도 약간 해당하지 않은 뭔가 이상한 게 있다? 그러면 꼭 피부과 진료를 보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피부 보습, 그 다음에 자외선 차단하는 거를 꼭 신경 써주시고 자외선 차단제 바르고 안 씻는 분들 많은데 자외선 차단제 몸에 막 엄청 좋은 성분은 아니니까 자기 전에는 꼭 씻고 주무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빠이빠이. Every day
New day, happy day, happy la la life. 매일매일 새로운 하루, 미니 미니 행복한 일기. Happy la la life.